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군포시가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16개 구역에 대한 정비를 끝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시는 차질 없는 도시 정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본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군포 노후도시 정비 사업의 핵심은 동반 성장과 생활 밀착입니다. 4개 생활권으로 나눠 주거 편의를 높이고 당정동 공업지역과 연계한 자족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산본신도시 특별 정비 예정구역은 리모델링 단지를 제외한 16개 구역입니다. 기준 용적률은 330%. 만약 기반시설 또는 자족시설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상한선인 450% 전부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용적률 적정선이 360%라는 용역 결과가 있다는 것이 군포시의 설명입니다. 군포시는 모든 구역의 정비 사업을 2035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년 최대 2개 구역에 한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포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이천시 호범면의 5개 마을이 시립 화장장을 유치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천시가 호범면 주민과 첫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은 화장장을 유치하더라도 혐오시설 느낌이 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시립 화장장 유치를 신청한 이천시 호범면 단천 1, 2. 주민 80% 이상이 찬성했다는 주장에도 이천시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화장장 건립 후보지 선정 당시 대월면 구시리가 제출한 인근 마을 60%가 찬성했다는 유치 신청서 내용과 달리 선정 이후 같은 면 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한 달 만에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출된 신청서의 수치보다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진 상황. 그런데 이천시가 올해 첫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5일 호법 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이 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장시설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장사공원으로서 즉 예를 들어서 은하수공원이나 화성의 한백산공원이나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화장시설을 좀 계획을 해주신다면 이것이 또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각공원이든지 무슨 공원이든지 이것을 추가로 만들어서 혐오시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아예 나오질 않겠으니 완벽하게 공원화될 수 있게 건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김경희 시장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화장시설과 함께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화장기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원을 놓든지 아니면 전혀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시장은 또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KTX 광명역이 수도권 광역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광명역을 지나는 KTX 경부선, 서해선 연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KTX 광명역에 진행 중인 기존 철도 노선에 서해선까지 더해지면서 광명이 교통 허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KTX 광명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260만 명입니다. 하루 평균 34,500여 명이 이용한 건데 개통한 지난 2004년 하루 이용객 수 5,800여 명에서 6배나 늘었습니다. KTX 광명역이 수도권 교통허브로 다시 한번 도약할 전망입니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을 지나는 KTX 경부선 서해선 연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TX 경부선 서해선 연계 사업은 충남 홍성에서 KTX 광명역을 지나 서울까지 KTX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화성 향남에서 평택 청북을 잇는 7.35km 연결선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경부 호남축에 이어 충남 서해축도 KTX 광명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색 광명 KTX와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 신설 사업과 함께 서해선까지 더해진다면 광명이 교통 허브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네, 이번에 서해선과 KTX 광명역이 연결되어지는 사업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크게 환영합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게 되면 KTX 광명 역세권은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경제 자족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KTX 광명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KTX 광명역이 비즈니스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KTX 경부선 서해선 연계 사업에는 모두 7,299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산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차 문제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해양동과 신길동 등 3곳에 총 550여 면의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안산 시민들이 평소 느끼는 가장 큰 생활 불편 중 하나는 바로 주차난. 특히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은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차를 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온 안산시가 최근에는 사동 1271-3번지 일대에 대규모 무료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주차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이중주차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긴급 차량의 출동을 지장을 주었고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개방한 주차장은 11,293제곱미터에 주차면 336개 규모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6년 만에 조성을 마쳤고 사업비로는 총 192억 원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밤에도 더 심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주차장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고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초지동 등 3곳에 560면 규모의 대형차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개방한 사동 외에도 해양동과 신길동 등 3곳에 총 550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하반기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군포시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배수지를 활용해 그림체 꿈마루라는 문화시설을 만들어 운영해 왔는데요. 진입로 경사가 심해서 관람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는 거의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승강기 등 시설 보강에 나섰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운영을 시작한 군포 그림책 꿈마루. 그림책을 주제로 한 복합 문화시설로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배수지를 활용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곳곳에 옛 배수지 흔적을 남겨놨는데 그중 하나가 진입로 경사로입니다. 초입부터 그림책 꿈마루 정문까지 약 200m 구간의 경사로의 기울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약 10도 정도로 나오는데 이 정도 기울기라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이렇게 오르막길도 문제지만 가파른 경사로 탓에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울기는 약 5도.
이를 한참 웃도는 수치로 보행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군포시가 승강기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림체 꿈마루 정문에 승강기를 설치해 연결다리를 놓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시는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합니다. 공사는 이달부터 시작돼 오는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군포시는 공사 기간 동안 그림체 꿈마루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며 맞은편 공영주차장 이용 후 도보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인구는 2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비싼 집값을 피해 들어온 전입자와 늘어난 기업체에 따른 인구 유입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전체 인구는 늘어났지만 시군별 증감은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416만 2,083명입니다. 2023년보다 10만 5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가 123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0만 용인시와 108만 고양시 그리고 101만 화성시 등 도내 4개 특례시가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에 올랐습니다. 성남과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시는 도내 인구수 5위에서 10위권을 기록했고 인구수 하위 5개 지자체는 여주와 동두천, 과천시, 가평, 연천군입니다. 도 전체 인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군별로 보면 증감이 제각각입니다. 인구 1위 수원을 비롯해 고양과 성남, 안산, 군포시 등 14곳은 전년 대비 인구가 줄었습니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안산시의 경우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했을 때 8만 8천 명 이상 줄었고 인구 1위이자 특례시인 수원시도 지난 2018년 124만 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고 6년 동안 1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 중인 시흥시의 경우 2014년 42만 4천 명에서 지난해 55만 8천 명으로 10년 만에 13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특례시로 승격한 화성시는 지난 2016년 이후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27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서울보다 저렴한 주택가격과 GTX 등 광역 철도망이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사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경기도 인구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전출자의 61.3%는 경기로 나갔습니다. 이동자의 주된 전입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 순으로 전체 이동 사유의 80.9%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도의 인구가 오는 2040년 1,451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수원시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우 직장에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출근 시간 조정에 참여하는 중소사업장에는 최대 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엔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주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출근해야 하는 학부모. 특히 챙길 것이 많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학부모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황지영 씨는 출퇴근으로 아이들이 방치될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늦게 출근할 수 있다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침에 아이들보다 먼저 나가고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이 방치가 되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1시간만 늦춰져도 아이들이 방치가 되지 않고 저도 좀 아이들 보내놓고 출근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직원 중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학부모들의 고민 덜기에 나섰습니다. 저출생의 대응 일환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에 따른 임금 소실분을 시에서 이제 사업주에게
최대 2개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수원시는 참여하는 업체에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원 1명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 개 사업장당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사업장은 일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직원 중 수원시내 초등학교 올 3월 입학이 예정돼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접수는 세비톡톡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신청 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을 조성케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근로자들한테는 아이 돌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10시 출근제는 신청자가 증가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문화에 중소사업장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시흥시는 경기도 내에서 안산과 화성시 다음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부담 때문에 외국인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육료를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7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중국 교포 김영 씨. 10년 전 중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시흥시 정왕동에 터를 잡았습니다. 김 씨가 내는 보육료는 매달 23만 8천 원. 전체 보육료 54만 원 가운데 경기도와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30만 2천 원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특활비 등 필요 경비를 합하면 매달 3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좀 일부분 지원하다 보니까 또 저희도 한 달에 이게 학비도 한 30만 원 정도 자기가 부담되고 아직은 용세반이 돼가지고 근데 활동비는 그나마 많지 않고 아기가 좀 더 크면 그 활동비도 많잖아요. 많이 생기고 막 그러면 그때에도 좀 더 많이 부담되시고요.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차별적으로 지원되다 보니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료 부담으로 어린이집을 중도 퇴소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 차있거든요. 근데 공과금은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영아반 3명 정원에 1명이 갑자기 중국을 갔다. 그럼 2명이면은 인건비가 안 나와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이사도 많이 가세요. 조금만 보육료가 지원이 많다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요. 외국인 자녀들의 어린이집 퇴소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 시작되는 어린이집 교육은 교육의 출발점인 만큼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일용직이다 보니까 일이 또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돈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맡겨요. 한 달 쉬었다가 맡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2달을 쉬어요. 또 어떤 데는 또 3개월을 쉬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언어적 혼란도 올 수 있고 그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 자체가. 2023년 말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 수는 6,089명으로 지난 2014년 3,184명보다 3,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흥 지역의 외국인 증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만큼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정왕 번동 일동에는 많은 외국인 아동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 환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희망차게 자라도록. 시흥시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수는 모두 14,000여 명. 이 가운데 외국인 자녀는 1,093명에 달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립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GH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사람들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과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표준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아이들이 유독 좋아하는 곳, 바로 겨울 스포츠의 백미인 스케이트장이죠. 이 겨울방학의 끝자락인 지금 과천의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막바지 겨울을 즐기려는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왼발 오른발 스케이트를 신은 아이들이 빙판을 힘차게 지쳐 나갑니다. 여기 매일 와요. 아침에 시간이 나가지고 여기 와서 기술도 연습하고 많이 탔어요. 미끄러져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내 빙판을 내쳐달리며 겨울을 만끽합니다.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한 게 있다는 게 되게 뭔가 좋은 것 같고요. 스케이트 재밌어서 강습 받으러 왔어요. 제가 2학년 때부터 처음에 스케이트를 탔는데 일단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스릴 있는 스포츠 같아서 굉장히 재밌어요. 겨울에 타는 스케이트는 뭐니 해도 속도감이 최고입니다. 미끄럽고 계속 속도가 빨라지니까 재밌어요. 인라인은 발바닥이 아픈데 여기는 발이 안 아파요. 막바지 겨울방학을 아쉬워하는 아이들은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과천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고 있습니다. 실내 빙상장과 다르게 야외 빙상장은 조금 더 현장에서 즐기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또 돌고래라고 보조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 타는 법을 잘 몰라도 쉽게 탈 수 있는 쉽게 탈 수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과천 문헌체육공원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지금까지 약 2만 1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일에는 평균 400명 정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교통편과 주변 환경이 인기 비결인데 호응에 맞춰 올 연말에도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헌체육공원 안에 이제 스케이트장을 꾸미다 보니까 이 주변 공원하고 어우러져서 되게 좀 예뻐요. 올해 계획은 현재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문헌체육 여기 같은 공간에서 현재 운영하려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천 공공 야외 스케이트장. 겨울철 새로운 재미와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